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릴 게 있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가 마케팅을 이야기하면서 마케팅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 자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케팅을 안 할 수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궁금증들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마케팅이 힘들다라는 어떤 속뜻을 파헤쳐 보면 사실 그 중에서도 광고 퍼포먼스를 통한 매출이나 판매가 예전처럼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과연 마케팅이 안 되는 걸까? 광고가 없다면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몇 편의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고도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글을 쓰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글을 써야 되는 건데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를 제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오늘 준비를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글이 왜 중요하냐? 사실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발견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구매 여정이라고도 하고, 소비자 퍼널이다라고도 합니다. 그 여정에서 다른 브랜드 대신 우리 브랜드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바로 글이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쪼개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네이버라는 매체를 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마케팅 환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큰 포털이 또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발견하고 또 고객을 데려올 수 있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는 대표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블로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블로그. 자, 근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마케팅할 대상이 제품이냐 아니면 서비스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전제품을 한다, 아니면 식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 제품을 우리가 스스로의 입으로 리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고객이 현장에서, 우리 집 주방에서, 우리 집 거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컨텐츠가 다른 고객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품을 하는 고객사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컨텐츠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블로거, 네이버의 인플루언서 딱지 붙은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글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 전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제가 컴퓨터를 클리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서비스를 직접 주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고객은 그에 대한 리뷰를 써주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청소를 했고 어떻게 컴퓨터 클리닝을 했는지는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있고 우리 브랜드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같은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컨텐츠의 발행 주체가 우리가 브랜드에서 발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중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나 이번 주에 어디 갔다 왔다, 지난주 어디 갔다 왔다, 고객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 이 고객의 상황은 어땠다,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이제 글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다루는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이 글을 누가 써야 되냐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검색어와 부합하는,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그런 컨텐츠가 이제 노출되도록 해주는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랑 구글의 생태계는 좀 다르죠. 네이버는 자사 채널인 네이버를 우대를 해주지만 구글은 다릅니다. 구글에서도 네이버 블로그가 물론 나오지만 구글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나 다른 카페24 이런 몰들에도 동등하게 SEO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네이버를 위해서 조금 더
꾸려간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자사 채널에 대한 운영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사 채널이라 하면 우리 브랜드의 인스타, 유튜브, 뭐 블로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웹사이트의 거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웹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웹사이트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서는 주로 커머스, 물건을 팔기 위한 상거래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쌓아가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작성한 글의 어떤 핵심은 유저 리뷰였습니다. 유저 리뷰. 유저 리뷰를 유저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브랜드를 이용해 본 고객의 보이스를 담는 게 가장 어떤 유효한 컨텐츠의 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자사 채널에 써야 될 컨텐츠는 대체 뭐냐? 여기 있는데 왜 또 써야 되냐? 여기에서 써야 될 컨텐츠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고객의 어떤 후기나 만족도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치 키워드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리고 이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될 키워드 자체가, 컨텐츠의 키워드가 상식 그리고 방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식이란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 금융 관련 가장 기초적인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고객이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주로 토스에서도 이런 금융 관련 지식들이 많죠. 그런 이제 상식을 제공을 해주고, 동시에 이 방식이라는 건 우리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는 컨텐츠의 어떤 중심 자체가 고객이 바라보는 우리 브랜드의 시선에서 좀 꾸려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사 채널에서 다뤄줘야 될 이 컨텐츠는 우리 브랜드의 가치나 전문성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산업에 대한 상식과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컨텐츠로 꾸린다면, 나중에 여기에서 이 브랜드 좋은 것 같아, 접촉을 한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야, 근데 여기는 진짜 보니까 제대로 하는 곳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좋지만 자사 채널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제 컨텐츠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전문성을 드러내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또 추천드리는 채널이 이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전에 스레드가 없을 때, 인스타만 있었을 때는 인스타에서 나름대로의 그 화자, 스토리텔러를 정하고 약간 부캐 느낌으로 브랜드의 마케터나 기획자가 서로 되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자, 그런 역할이 지금 스레드로 가져와졌습니다. 스레드에서 기본적으로 반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자사 채널에서는 진짜 이 산업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그 결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하는 철학,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념, 그래서 결국에는 애티튜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태도. 우리가 이 일을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조금은 공식적이지 않은 톤 앤 매너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컨텐츠를 3가지로 쪼개봤는데, 같은 컨텐츠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겨냥하는 타겟이라든지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객이 바라보는 브랜드의 관점, 그리고 자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만큼 전문적이고 잘해요 라고, 어떻게 잘하는데 실체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린 이제 신규 채널이죠.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안건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고객 한 명 이렇게 소중하게 만족시키는 걸 목표로 잘하고 있다, 태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검색에 의해서 걸리는 채널은 주로 이제 네이버가 되겠지만, 사실 구글에도 검색하시면 많죠. 30% 넘으니까. 그리고 스레드 자체도 SEO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약간 커뮤니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 전달 그 방식 자체가 검색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 사람의 정보를 보여준 형태라고 하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대1의 관계에서 1대 다의 관계로, 다대 다의 관계로 이렇게 확장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찐팬이라는 게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를 뭘 해야 돼? 제가 오늘 1편 주제가 글쓰기잖아요, 글쓰기. 대체 무슨 글을 쓰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번 달 뭐 쓰지? 다음 달 뭐 쓰지에 대한 부분은 주제에 대한 부분이죠, 주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콘텐츠 주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콘텐츠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 그리고 그 콘텐츠의 어떤 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 없이 마케팅하기 이제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 매체가 뭐 검색도 있고 배너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유료 광고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주제 없이 글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채널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 각각의 채널 성격에 맞는 속성에 맞는 그런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 회사에는 컨텐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케터 없어요. 못 써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대표님이나 임원들이 다 써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컨텐츠 마케터나 마케터가 별도로 없다라는 건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다, 작다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터가 이제 없으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밤에 퇴근하고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하루에 한 편씩은 글을 꾸준히 써주시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스노우볼처럼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마케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마케터의 역할이 이제 뭐 광고일 수도 있고 뭐 협찬일 수도 있고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글을 그래도 주에 한두 편 정도는 써보시면 꾸준히 축적이 되시면 저는 분명히 좋은 양질의 트래픽이 또 오가닉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광고를 안 하고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글을 쓰는 거다라는 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